셀트리온 오렐 플러스 1.75% 상승, 제약은 플러스 1.2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후반 하락에 이어서 반등 양상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168억의 매수 우위, 기관들은 46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반등을 함으로 인해서 박스권 저점대에서의 지지력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약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신저가로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기술적 반등을 하는 모습이죠.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이고요. 셀트리온은 지난주 모건 스탠리 보고서 악재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다시 안정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요, 외국인들이 연이틀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물론 아직은 거래량 측면을 봤을 때는요,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단기적인 매매의 성격이 강하긴 합니다. 10월 들어서 외국인들은 21만 8천 주의 매수 우위입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최근 연속해서 4일째 매도 우위죠. 연기금 역시 4일 연속 매도인데요. 단 오늘 연기금의 매도 규모는 줄어드는 모습이죠. 금융투자와 투신의 매도 규모도 지난 금요일에 비해서는 줄어든 모습입니다. 다시 박스권에 갇히면서 외국인들은 매수 쪽으로 나오고 있지만 기관들이 매도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의 매매 형태 역시 단기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좋다 나쁘다 이런 측면보다는요, 박스권에서의 형태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오늘 악템너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3상이 다 끝났고 미국과 유럽의 허가 신청이 올 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죠. 구체적인 데이터를 유럽 유마티스 학회 공식 저널에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고요. 허가 신청은 이미 완료된 상태, 시장 규모는 글로벌로 4조 원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램시마 유플라이마 등과 함께 강력한 자가 면역 질환제 포트폴리오 구축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템너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에 대한 데이터들을 학회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 것은요, 신뢰도를 한층 높이면서 미국과 유럽에서의 허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발표한 저널은 유마티스 분야의 세계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매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유마티스 학회 쪽에 발표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오리지널인 악템나가 류마티스 쪽에는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가운데서 유효성, 즉 치료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이죠.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인 CTP47 역시 류마티스 부분에서는 치료 효과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류마티스 학회의 공식 저널에 발표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임상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유효성, 동등성, 약동학 및 안정성을 확인을 한 것이고요. 오리지널인 악템나의 시장 규모는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매출액이 약 우리 돈으로 4조 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이미 미국 유럽을 해서 국내까지 CTP47의 품목 허가 신청은 완료해 놓은 상태고요. 또한 오리지널인 악템나가 SC 제형과 IV 제형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역시 피하 주사 제형 SC 제형과 정맥 주사 제형 IV 제형 두 가지 제형 모두 다 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템나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고요, 인터루킨 억제제입니다. 오리지널에서는 로슈샤가 되는 것이고요. 셀트리온의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역시 미국 유럽에 올 초에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는 허가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악템나 바이오시밀러의 경쟁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카비사에서 이미 유럽에선 출시가 됐고요, 미국 출시도 현재 로슈와 합의가 완료된 상태라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퍼스트 무버는 카비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가 셀트리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악템나 바이오시밀러의 의미, 가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현대차 증권의 자료를 보시면요, 악템나 바이오시밀러의 가치는 셀트리온의 번들링 전략에 있다. 현재 셀트리온이 구축한 TNF-알파 억제제가 3개가 있잖아요. 램시마, 심펜트라, 유플라이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인터루킨 쪽이 스테키마하고 이번에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이렇게 2개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템나가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휴미라보다 높은 유효성, 치료 효과가 더 좋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 포트폴리오에서 전체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먼저 번들링 전략은요. 함께 묶어서 특히 미국에서는요. PBM과의 협상이라든가 도매상과의 협상에 있어서 제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을 함께 묶어서 협상을 합니다. 제품의 가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특히 진펜트라와 함께 같이 협상을 해버리게 되면요. PBM과의 리베이트 그리고 도매상과의 수수료 이런 부분의 협상에서 유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글로벌 빅파마들은 제품들이 많잖아요. 셀트리온 역시 이와 같이 제품 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것이 번들링 개념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같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내에서도 각 분야별로 제품이 많은 것이 더 좋은 것이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가요. 크게 보면요. 1, 2세대 치료제, 2세대 치료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TNF-알파 억제제 쪽이잖아요. 이쪽에서 램시마, SC 진펜트라, 그리고 유플라이마 이렇게 해서 1차 시장이 일단은 형성이 된 것이고 그 다음으로 2차 시장이 인터루킨 시장인데 이쪽의 약들이 후발로 그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특허 만료도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세대에 이어서 2세대로 넘어가는 이런 측면에서 제품들을 빼먹지 않고 다 셀트리온이 커버를 한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또한 약간씩 제품에 따라서 적응증에서 치료 효과가 더 좋은 적응증들이 있거든요. 인플리시맙 쪽에 램시마 SC 진펜트라는 염증성 장질환 쪽에 효과가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유플라이마는 류마티스 관절염 쪽 RA 쪽인데요. 요것이 1차 치료제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요 부분에서 1차 치료제들을 맞고 면역이 또한 생기면서 다른 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바로 스테키마로 넘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이걸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를 맡은 사람들 특히 류마티스 쪽에는요. 오래 맞게 되면 면역성이 강해지기 때문에요. 약효가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2차 치료제로서 악템나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악템나의 치료 효과는 유플라이마보다 더 좋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 시장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셀트리온은 후속 제품들을 임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셀트리온은 글로벌 빅파마가 되기 위한 성장을 계속적으로 제품을 내놓으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셀트리온은 1.75% 상승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섭섭한 모습인데요. 삼성바이오는 2.92% 상승을 보이면서 또 신고가로 나가기 위한 모습이죠. 유한양행 역시 3%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요. SK바이오팜 역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려는 모습이죠. 따라서 셀트리온은 이번 사이클에서는 어떻게 보시면요. 바이오 쪽에 후발주자 맥락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진펜트라의 처방 데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한 관망 관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공지를 통해서 지난주 이야기를 했듯이요. 11월 초에 있을 3분기 실적 발표 여기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때까지는 관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까지의 처방 상황을 봤을 때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8월 9일을 기점으로 시장 점유율과 처방 수량들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PBM의 등재 시점과 관련이 있는 것이잖아요. 진펜트라가 7월 30일 날 두 번째로 등재가 된 것이고 그리고 8월 2일 날 또 등재가 되면서 3대 메이저 쪽에는 다 등재가 됐는데요. 바로 이 시점이죠. 요 두 군데사가 등재가 되면서 처음 됐던 이 회사하고 합류가 되면서 처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연히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 이전 시점에는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 처방 데이터였지만 8월 9일 이후부터는 세 군데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가세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땐 진펜트라의 매출액 역시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것이죠. 단 처방과 매출과의 관계에서 시차가 2개월 내지는 3개월이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세 군데 모두 포함되는 진펜트라의 매출액 부분은요. 빠르면 10월, 늦으면 11월부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펜트라의 처방 수량의 증가가 상당히 가속이잖아요.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요. 3.5에서 10월달 들어서는 6.4까지 크게 증가하잖아요.
속도가 빠르게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이죠. 올 4분기도 4분기지만 내년부터는 더욱더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추이에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월 첫째 주 3분기 실적 발표, 그 이후 진펜트라의 매출액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요, 바이오 내에서도 후발주로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